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 개막하게 될 이 미국 야구와 그리고 이번 달 말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조합 데이터표도 나눠드리고 있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연승 기록들로는 방송 데뷔했던 첫 해 3회, 그리고 작년 4회 포함해서 방송 2년 반 동안 총 7번의 두 자릿수 연승 기록해주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내용들은 이렇게 숲TV 들어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이 가장 맨 위에 걸려있는 게시글 눌러보시면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증거, 사실들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또 전달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다 올려놨다 보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승 만들어 가면서 저와 함께 또 좀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우리 수피 형님들은 단가 맞춰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16일 첫 번째 그러면 NBA 첫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의 NBA가 형들 새벽 경기부터 있기 때문에 바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딱 분석 듣자마자 딱 느낌 오는 거 골라가지고 바로 좀 배팅을 하셔야 된다. 오늘 아침에는 배팅이 안 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경기인데 근데 좀 괜찮은 경기들이 많아요. 댈러스랑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양쪽 다 완벽한 이제 침체기에 빠져있는 두 팀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답이 없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업으로는 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아예 그냥 수비를 내려놨어요. 수비 내려놓고 좀 달리는 형태로 게임하고 있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 경기다 보니까, 제가 댈러스 홈 경기는 뭐가 좋다 그랬죠? 이제 어쨌든 주전 라인들의 야투 값들, 이런 부분들 좀 괜찮아서, 사실 댈러스가 홈 경기는 카이리 어빙이나 예전에 뭐 어빙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이제 주포 라인들 좀 많이 돈치치, 뭐 물론 지금은 이게 댈러스 차원이 아니지만 옛날에 뭐 돈치치랑 어빙 빠져 있었을 때도 댈러스가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벤치 멤버들이 잘 터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굳이 뭐 홈 댈러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저득점에 묶일 거라고 좀 보긴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전멸 수준이죠. 팀 자체가 거의 2군따리 팀인데, 다만 이제 그라임스가 뛸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도 그라임스가 있고 없을 때 야투적인 효율 자체가 또 달라지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경기 좀 달리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야투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서도 뭐 일단은 지금 댈러스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포스트 라인의 부재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였는데, 일단 워싱턴이 복귀하면서 한 단계씩 다 올렸어요. 클레이 탐슨 3번에서 2번으로, 나지 마샬도 4번에서 3번으로, 그 다음에 워싱턴이 4번에 위치가 되면서 나름 그래도 2번부터 4번까지가 조금 단단해진 형태로 좀 라인업을 잡아냈다라는 점에서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댈러스 쪽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 승에다가 오바. 다만 뭐 댈러스가 마행까지 받을 정도인가 지금 싶기는 해서 뭐 이거는 프랜스 쪽 보면 어떨까, 필라 프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바 정도 접근해 보시면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올랜도 경기입니다. 이거 되게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이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지금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늘 경기 뭔가 모든 총 전력을 쏟을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경기다 보니 이제 슬슬 뭐 미첼, 갈란드, 모블리, 알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또 계속 쉬게 해줄 거야. 지금 얘네의 목표는 파이널 우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오늘 경기 조금 내려놓고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도, 오늘 맞붙는 팀이 또 올랜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오늘 제가 이걸 애매하다고 판단하냐면, 이게 만약에 오늘 아침에 결장자를 보고 배팅이 가능하면
클리블랜드 마헨 쪽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랜도는 포스트 라인에서 분명 수비는 좋은 팀이지만 최근의 문제점은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공격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에서 외곽 라인이 굉장히 또 잘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올랜도라는 원정팀을 잡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올랜도라는 팀은 어쨌든 득점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팀이라서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가 뭐 120득점 이상만 한번 박아주면은 이길 수는 없는 팀입니다. 다만 우린 이제 일반승 똥배를 갈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마이너스 핸디캡으로 가려면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출전 여부들, GTD, 미첼이나 모블리의 출전 여부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첼, 모블리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마인 할 거라고 봅니다. 마인 할 거 보지만 이게 미첼과 모블리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벤치 라인에서도 이미 클리블랜드의 홈 야투 값이라고 한다면 벤치가 클리블랜드가 좀 우수하게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요. 지금 뭐 또 15연승입니다. 얘들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날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반대 보는 건 좀 어렵다. 다만이 이제 연승 장줄이 언제 끊길까? 그래서 똥배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차라리 마이너스 핸디캡, 뒤지더라도 마헨 물고 뒤지는 게 낫다. 클블승, 마인승,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수상한 게 뭐냐면, 경기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좀 수상한 게 뭐냐면 언더오버 기준점이 너무 낮아요. 올랜도도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은근 100득점 넘기는 경기들이 많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기준점을 낮게 줬을까? 저 정도면 미첼이랑 모블리가 다 빠지는 게 맞다라는 건데, 아무튼 라인업 못 보는 게 좀 아쉽네요. 후반기 들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라인업 못 보고 가야 될 경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느바는. 중국 버전님 지금 바로 보내드렸어요. 자, 그다음은 레이커스랑 피닉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못 나와버리기 때문에 돈치치 위주로 또 돈치치와 아이들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만 최근에 레이커스가 야투 값이 좀 괜찮습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간만에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얘도 기복이 이번 시즌 너무 심해요. 그죠? 잘할 때랑 못할 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리브스가. 아무튼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돈치치가 이제 지정 경기를 한번 쉬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뛸 겁니다. 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야투 값은 홈 경기에서 잘 터질 거야. 반대로 피닉스도 역시나 공격은 되지만 수비는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버 찍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뭐 어디 한쪽으로 기울 이유도 없고, 레이커스, 피닉스가 맞붙는다? 오케이, 그럼 오버 찍고 보자. 요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 지금 사실 뭐 수비가 그렇게 빡빡한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레이커스가 후반기 초반에는 수비 내용이 좋았던 이유가 포스트 라인에서 수비값이 좋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 빠지고 하치모라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또 수비 라인이 붕괴되기도 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득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과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브루클린 오늘 백투백 경기인데, 어제 브루클린이랑 그 보스턴 경기 제가 형들한테 거르라 그랬거든요. 보스턴 마인승 보기에는 라인업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홈 경기인 거에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브루클린이 홈 경기를 잘해요. 근데 이게 이번 시즌만 잘하고 최근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원래 홈 경기를 잘했어.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브루클린이 홈 경기에서 니클래스는 앞서가지고 공수 밸런스가 진짜 좋았거든요. 심지어 브루클린이 연승을 했던 적도 있어요. 연승 구간이었던 적도 있어. 그 부분의 대부분이 홈 경기이기도 했죠. 그만큼 브루클린은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힘 자체는 다르긴 합니다. 수비값도 좋고요. 그리고 은근 야투가 잘 터지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애틀랜타 원정 게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또 애틀랜타가 분위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야, 나는 NBA에서 형들아 한 쿼터에 6점 넣는 애들 처음 봤어. 직전 경기 애틀랜타가 클리퍼슨에서 다 이긴 경기 6점인가요? 6점 나가지고 그 게임 터졌죠. 사실상 올킬 낼 수 있었던 게임이었거든요. 그거 초반에 얘들이 전반전 끝났을 때 8점 차 리드하고 있었다가 이제 3쿼터에 6점 넣으면서 완전 게임 뒤집었다 졌던 경기였는데, 그때 애틀랜타 잘 갖고 왔으면 그때 올킬했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웠고, 애틀랜타도 결국엔 이제 홈 경기에서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상 애틀랜타가 디안드레 헌터 내보낸 다음부터는 클리블랜드를 보내고 나서부터는 얘들의 이제 공격 옵션 하나밖에 없어요. 전술 옵션 하나밖에 없어. 야투가 무조건 터져야 됩니다. 야투 안 터지면 집니다. 리자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키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1라운드 그 1픽이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값을 한 번 받으면서 이제 데뷔하긴 했는데 문제는 효율이 안 나와요. 얘도.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애틀랜타라는 팀 자체가 결국 야투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직전 경기 때 우리가 여실히 다 봤기 때문에 수비 좋은 브루클린 상대로는 그래도 뭐 일반승은 몰라도 이제 프랜승까지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전 요거 브루클린 프랜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봅니다. 그래서 언더까지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브루프렌 그 다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고배당 좋아한다 하시면 뭐 역배까지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토론토와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들아, 제가 요거 NBA 최근에 후반기 분석해 드리면서 형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후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투백 팀들도 많고 심지어 원정 백투백 팀들도 많고 원정 연전 팀들도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술상 완성도를 띄고 있지 않은 이상 또는 뎁스가 두껍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은 강팀들이 후반기 가면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들 때문에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경기가 유일하게 형들 최근에 제가 후반기 프리뷰를 다 해드렸잖아요. NBA 제가 전 경기를 다 하니까 후반기 들어와서 3위를 쉰 팀이 있나를 생각해봤더니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얘들이 3위를 졌어요. 포틀랜드가 지금 후반기에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은 처음에 보통은 이틀 정도는 쉬어요. 이틀 정도는 쉬고 게임을 하긴 하는데 포틀랜드가 어쨌든 이제 많은 시간을 좀 쉬고 오늘 또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지금 후반기에 어쨌든 이 3일 정도를 쉴 수 있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2점 중에 2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가 또 홈 경기야. 홈 경기에다가 또 홈 연전이에요. 직전 경기 물론 뉴욕 닉스전에서 연장 가가지고 지긴 했습니다만 닉스 상대로 비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틀랜드가 홈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심지어 포틀랜드가 리드하는 구간도 있었죠. 그만큼 홈 포틀랜드 그리고 원정 토론토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뭐 포틀랜드가 오늘 1.2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 입장에서는 얘네 아무리 포틀랜드라도 1.2가 맞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후반기의 특수성을 고려해봤을 때 포틀랜드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좋다라는 걸 또 고려해보았을 때 어쨌든 포틀랜드는 이제 홈 경기에 좋은 게 벤치 멤버들이 대부분 슈터 라인들이라서 이제 그런 애들이 벤치 라인에서 점수를 잘 갖고 옵니다. 그런 강점들. 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뭐 바렛 같은 경우나 반즈, 뭐 포틀 이제 주요 자원들은 모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역시나 이 외곽에서의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요거 형들 이것도 GTD를 볼 수가 있으면 만약에 사이먼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포틀랜드 이거 마인까지 봐도 되거든요. 오늘 마인 핸디캡 많이 크게 받았어. 근데 마인까지 보셔도 되긴 한데 이게 사이먼스가 지금 걸려있어서 요게 조금은 애매했다. 다만 포틀랜드가 질만한 게임은 아닐 것 같다는 점에서 포틀랜드 승, 그 다음에 마인 승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볼게요. 다음 사이먼스 못 보는 게 좀 아쉽네요. 오늘 저 경기는 클리퍼스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사이먼스가 진짜 요즘에 진짜 최근에 골스 경기였잖아. 그때 골스 막 스테픈 커리랑 사이먼스 막 설명드릴 때 사이먼스는 제가 볼 때 더 좋은 데 가야 돼요. 더 좋은 데 가서 더 정말 큰 문에서 놀아도 될 것 같아. 애가 볼을 딱 만지고 간수하는 걸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좀 예사롭진 않은 무빙이긴 합니다. 무빙 자체가. 자, 아무튼 클리퍼스랑 샬럿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상대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리퍼스의 강점은 1번과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1번과 5번 구간 좋은 팀들이 경기를 꽤 안정적으로 좀 잘합니다. 어쨌든 제임스 하든은 뭐 당연하게 또 이제 리그에서 최정상급 외곽 이제 포인트 가드 그리고 리딩 가드고 그리고 이제 5번 센터를 크리스 폴 다음으로 가장 잘 살려먹는 또 자원이기 때문에 뭐 주바츠가 버티고 있는 클리퍼스 그리고 제임스 하든의 1번, 5번 농구가 역시 기대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도 좋아요.
라멜로 볼이 형들 생각보다 5번을 굉장히 잘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라멜로 볼이 예전에 그 외곽 구간에 저기 어디야 마이애미의 걔 누구냐 로지어, 테리 로지어 막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이제 슈터 구간에 많았을 때, 그 다음에 뭐 세스 커리 뭐 이렇게 뛰고 할 때, 같이 뛰고 할 때, 요때는 샬럿이 생각보다 라멜로 볼을 외곽에 놓고 썼는데, 최근에 이제 팀이 많이 무너졌고 다시 한번 좀 리빌딩 작업에 들어가면서 라멜로 볼을 좀 5번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게 하는 볼의 흐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저는 오늘 강하게 충돌할 만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번과 5번 구간에서 클리퍼스를 상대로 힘을 낼 수 있는 팀이 어쨌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을 크게 받은 두 자릿수 이상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도전 가능성 충분히 좋다라는 좀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샬럿 최근 경기 또 형들 또 승리를 갖고 왔죠. 제가 그때 역배 본다 그랬고 역배 또 성공을 했습니다. 샬럿이 생각보다 최근 경기를 잘해요. 얘들이 원정 연전이 최근에 좀 후반기 때 길었기 때문에 연패가 좀 길었는데, 전체적으로 브리티스와 라멜로 볼이 건재한 샬럿은 기본적인 야투 값을 끌고 갈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거는 그래도 샬럿 프랜승 너무 좀 핸디캡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 저는 요거 샬럿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 볼게요. 클리퍼스 일반승을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클리퍼스가 아마 이거 진짜 푸근하게 이길 거야. 이 배당은 사실상 뭐 저는 공짜 배당이라고 봐도 된다고 보긴 하는데, 샬럿이 역배를 칠 만큼 전력상으로 우위에 있진 않습니다. 3번에서 너무 밀려요. 레너드 상대로 매첩이 될 만한 자원이 아예 없어, 샬럿이.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역배까지는 보기 좀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프랜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 미네소타와 유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추천수 미리 채워주시면 요거 형들 제가 프리뷰 끝난 다음에 전체표 띄워드리고 1순위 공개해 드릴 겁니다. 40분 정도만 추천 좀 눌러주세요. 자, 미네랑 유타 경기 보겠습니다. 풀 라인업의 미네소타입니다. 풀 라인업의 미네소타이고, 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 유타. 제가 지금 그냥 형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두 개만 골라라. 걸러라. 첫 번째가 댈러스 원정 경기 반대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타 원정 경기 반대를 가셔라. 지금 유타랑 댈러스는 사실 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유타는 대놓고 지금 이제 패작을 하고 있는 팀이죠. 댈러스는 구조적으로 무너진 팀입니다. 이 두 팀은 원정 경기다? 그럼 반대팀 그냥 홈 마인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홈팀이 좀 더 홈 경기에서 게임을 잘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마인까지 좀 보셔도 되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미네가 형들 뭐 최근에 미네가 좀 시원하게 마인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 입장에서도 미네소타를 오늘 또 믿어도 될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직전 경기 미네가 올랜도랑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올랜도의 수비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그러니까 볼의 흐름이 좋았던 팀이 아니었고, 얘들도 어쨌든 홈 한정적으로 야투가 잘 터진 팀이었다 보니까 이게 올랜도가 각 잡고 수비를 빡세게 쪼여놓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생각보다 볼의 흐름이 죽는 모습들이 많았거든. 좀 무지성으로 3점 던지는 경우들도 많았고, 디빈첸조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지 싶을 정도로 볼 운반을 굉장히 투박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 유타는 형들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직전 경기 미네랑 올랜도전을 보면은 3쿼터부터 4쿼터 10분 때까지는 정말 양팀이 빡빡한 수비 속에서 정말 답답한 볼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앤트맨이 진짜 어거지로 클러치 다 집어넣으면서 마지막 4쿼터 때 뭐 거의 한 뭐 8, 9점 차까지 쫙 이제 점수를 벌렸던 거였는데, 막판의 형들 2분 놔두고 올랜도가 어차피 지금은 수비할 이유가 없으니까 수비를 풀어놓고 딱 게임을 하자마자 미네소타가 그때 2분 만에 얘를 10몇 득점 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는 미네소타가 홈 경기에서 좋은 공격값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직전 한 경기를 통해 우리가 이미 확인을 또 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유타 상대로 아마 저득점을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고득점 예상이 되고요. 이게 유타가 터지면은 프렌에 오버할 것 같고, 이제 미네소타가 이제 압도적인 경기라면은 이제 마헨에다가 언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네 쪽 보겠습니다. 미네 승에다가 마헨이 맞는 것 같고요. 언더바가 원래 미네 마인을 보면 이제 언더를 보는 게 맞긴 해요. 언더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 최근에 또 미네가 홈 경기에서 또 게임 하는 거 보면은 충분히 뭐 120, 뭐 정말 많게는 130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뭐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네 승, 마헨 승에다가 오버까지.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요거하고 형들아, 전체표 띄워드리고 질문 받고 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채팅창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프리뷰 먼저 좀 깔끔하게 올려놓고 갈게. 자, 미러키랑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빅매치입니다. 빅매치지만 다소 좀 김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자원들이 이탈을 하고요. 굳이 뛸 이유가 없죠.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도 지금 뭐 정규 우승 확정 지었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 또 원정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오클라호마가 후반기 때 지금 너무 일정이 타이트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덴버전 앞두고 포틀랜드전에서도 주전들 다 대고 쉬게 해주기도 했고, 이게 지금 얘들이 부상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마크 데그널트 감독이 좀 쉬게 해주려는 의도가 좀 강해 보이는 지들입니다. 그래서 미러키가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미러키가 역배를 받았어요. 미러키 역배 갑시다, 형들. 역배에다가 또 미러키도 백투백이긴 한데 홈 백투백이잖아, 그죠? 홈 백투백 경기고, 또 오늘 경기 굉장히 잘했고, 오늘 또 제가 주력으로 미러키를 또 드렸던 이유가 이 풀 라인업의 형들 미러키가 홈 경기에서 진짜 압도적입니다. 4명이 다 잘해요. 프린스부터 로페즈까지가 홈 경기에서 포스트 코트 라인에 코트 많이 잘 남는 팀인데, 얘들 원가드 쓰는 팀이야, 형들. 원가드에다가 프론트 코트가 지금 4명이에요, 4명. 사실상 6명이 뛰는 효과를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클라호마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원정 경기를 못하냐 그것도 아니고 벤치가 못하냐 그것도 아니지만 굳이 홈에서 역배를 받은 원정 백투백 팀 반대팀을 안 고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러키 요거는 역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언더 뭐 오버 봅시다. 왠지 언더 뜰 것 같긴 한데 형들, 이게 오클라호마가 아마 주전들 다 빠지면은 벤치들 가지고 수비할 것 같거든요. 예, 수비 게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버 봅시다. 미러키 홈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그래도 제가 어제 요 코멘트를 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석과 그리고 조합의 분석 값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뭐, 방송에서 프리뷰 해드리면서 8개 프리뷰 해드리면서 형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좋게 설명해 주는데? 라고 하는 게 제 주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은 그 부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물론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석을 다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맞는 것들, 나랑 4대가 좀 맞는 것들, 얘 분석 듣고 좀 삘 오는 것들 골라가셔도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 주력 조합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또 이제 주간에 유튜브 구독자 고배당 조합을 하나 더 올려드렸어요. 제가 주말마다나 축구 많을 때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영상 촬영 끝내고 우리 숲TV 형님들 전체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